너무 인비졸라인 회사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나 인비졸라인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인비졸라인 너무 비싸고 단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없나요? 주식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턱관절이랑 네. 치아 교정을 동시에 원할 때 인비졸라인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네. 좋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턱관절 환자를 인비졸라인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액티브하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더욱더 많이 느끼는 건데 엄청 잘 돼요. 그 인비졸라인으로 턱관절 그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장치가 이제 역학적으로 그 인비졸라인도 어쨌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라 위에 끼고 아래 끼고 있으면 장치의 두께 때문에 평소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 않는 한 살짝 편하게 물고 있으면 어금니가 위아래가 이렇게 끝에 부분이 닿거든요. 그런 힘을 지속적으로 24시간 주다 보니까 윗니는 좀 올라가고 아랫니는 내려가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하는데 어금니가 맨 뒤 어금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원리가 위에 어금니를 위로 올리고 아래 어금니를 아래로 내려서 앞니가 닿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인비졸라인이 그런 역학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개방교합이 있으면 그냥 장치를 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닫히고 또 철사로 했을 때는 그 미니스크류라고 해서 잇몸에 나사 같은 거 심는 거를 고무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나사를 많이 심어가지고 하는데 인비졸라인으로 해보니까 나사를 4개 심을 거 2개를 심든지 안 심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자 입장에서도 좀 편한 것 같고 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사로 한 6개월에 될 게 인비졸라인으로 한 3개월 되는 것 같고 기간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그거는 좀 이거는 협찬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바여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개방교합에 유리한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게다가 병원에는 이제 턱관절 환자분들은 저희가 많이 오니까 보면은 멀리서도 많이 맞아요. 와요. 멀리서. 이제 뭐 지방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교정증을 철사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걸 조여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인비졸라인은 이제 본인이 잘 끼게만 한다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은 가끔 이제 6개월에 한 번 방학 때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인비졸라인을 권하고 있고 그게 결과가 좀 좋은 상태라 많은 케이스를 모아서 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금니가 이제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어금니가 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교합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나요? 요즘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환자분들이 뭐 인비졸라인의 부작용해서 얘기하는 게 어금니가 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교합과 마찬가지 같은 원리인데 앞니가 뜨는 게 아니라 어금니가 뜬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개방교합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금니가 위로 올라가고 아랫니를 아래로 내려가서 개방교합을 개선을 하는데 오히려 장치를 너무 오래 끼고 있으면은 앞니가 닿고 어금니가 뜨는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교합이 아닌 환자들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면서 이런저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개방교합이 아닌 이상은 어금니가 과도하게 물리게 치료 계획을 세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물리게 해놓으면은 조금 뜨더라도 정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 계획을 좀 그러니까 미리 설정 값을 어금니가 예를 들면 1이 물려야 되는데 3 정도 물리게 설정을 해놓고 더욱더 과도하게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떴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약간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될 시기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비졸라인 약간의 트랙션이나 뭐 스플린트의 얇은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런 기능을 조금 하긴 하죠. 어쨌든 끼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 수축이 어느 높이 이상으로 가야지만 근육 수축이 되는 거라서 장치만 끼고 있어도 어쨌든 어금니에 띄워주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턱관절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철사로 넘어가면은 장치 같은 거를 끼고 있다 안 끼게 되니까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턱관절을 치료하다가 인비졸라인 넘어갔을 때 어쨌든 인비졸라인 두께만큼을 뜨기 때문에 약간 덜 불편해. 잘 때도 끼나요? 인비졸라인? 24시간 끼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훨씬 편하고 혹시 뭐 이를 악물거나 이 갈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장치가 이제 보호를 맞아요. 해주니까 보호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갈리더라도 인비졸라인은 일주일, 2주일마다 갈아 끼는 장치라 이제 새로운 장치로 상관없구나. 상관이 없고 2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바꾸거든요. 바꿔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상관이 없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서 내가 까먹었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도 많이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나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스플린트라는 게 물론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만 물리면 안 돼요. 그런 건데 기본적인 원리는 예전에 환자분들이 가끔 턱이 아프다고 밤에 이렇게 막 가제 수건이나 뭐 이렇게 물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좀 편해졌다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공간만 띄워주면 좀 안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비졸라인 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인비졸라인은 기본적으로 교정을 하는 장치죠. 이게 턱관절을 위한 장치는 아니고 이를 움직이고 교합을 맞추는 게 메인인 장치인데 근데 이제 장치가 가진 특성상 약간 턱관절에 도움이 된다. 예, 부수적으로 이렇게를 이해하시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거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턱관절 교정하는 환자분들의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턱관절 치료를 확실히 해놓고 이제 환자들이 보통 안 아프고 철사 교정할 때 아파서 오는데 제일 심할 때가 위아래 고무줄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얘가 눌리는 사람들 더 꽉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고무줄이 교정용 목적의 고무줄. 그러니까 교정 그런 거 고무줄을 교정할 때도 이렇게 교환 맞추려고 고무줄 같은 거 끼거든요. 근데 철사랑 철사 사이에다 그렇죠. 끼잖아요. 그러면 한 턱관절은 반은 아프다고 와요. 반은 아프다고 와요. 하죠. 그런 것도 참 어려웠죠. 그게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장치를 거기서 떼고 뭐 다시 턱관절 장치 달 수도 없으니까 교정 장치 유지하면서 뭐 물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 진짜 턱관절을 철사로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는 다 인비졸라인. 그러네요. 왜냐면 하고 보통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철사로 할 때는 한 교정 마무리 단계 때 위아래 고무줄 거나요? 많이 끼죠 그때. 그때쯤 되면 이제 환자들이 항상 이렇게 저 앞으로 와요. 아프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약해져 있는 사람인데 위아래로 당겨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프죠.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90%는 인비졸라인. 그래서 같네요. 인비졸라인은 마무리 단계에도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아파하시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인비졸라인 회사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나 인비졸라인이랑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인비졸라인 너무 비싸고 단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없나요? 주식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장치라 소개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스플린트랑 트랙션 이런 턱관절 장치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철사 교정으로 하는 것 vs 그냥 인비졸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질문이 다른 게 인비졸라인으로 하던 철사로 하던 그 전에 턱관절 치료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인비졸라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그거는 철사로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아니고 교정 전에 턱관절 치료를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고 바로 교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인비졸라인을 하냐 철사를 하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이제 인비졸라인을 할 수 있으니까 턱관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건너뛸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 예,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턱관절 치료가 꼭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교정 전에. 특히 이제 턱이 불안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무느냐에 따라서 막 앞니가 개방교염이 심해졌다 말았다 하는 케이스들은 반드시 턱을 안정화시키고 교정해야지 안 그러면 교정 끝나고 또 벌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인비졸라인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다른 똑같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